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덜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후텁지근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덜 덥겠습니다. 현재 특보 상황 보시면 경주에서는 폭염경보가 폭염주의보로 완화가 됐고요. 포항에서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과 영덕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곳곳으로는 가시거리가 1km가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경주에서는 20mm 안팎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오늘도 곳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 27도, 포항과 영덕 29도, 경주 32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별다른 비 소식 없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계속해서 바다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여전히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비를 끝으로 장맛비는 모두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0대 KT 하청 노동자가 거대한 케이블 드럼에 깔려 숨진 안타까운 사건, 엊그제 전해드렸는데요. 안전관리자도 없이 400kg이 넘는 케이블 드럼을 밧줄 하나로 옮기다 참변을 당했는데 노조는 이전부터 사측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 하청 노동자 50대 김모 씨. 400kg이 넘는 케이블 드럼을 가느다란 밧줄로 옮기다 떨어진 드럼에 깔려 숨졌습니다. 김 씨의 가족은 현장에 안전관리자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억울하게 이렇게 비명 행사 있잖아요. 돈 몇 푼 아낀다고 안전요원 그거 월급 돈 나간다고 안전요원 없이 그렇게 작업했다는 자체가. 노조는 이전부터 안전관리자와 신호수 배치를 사측에 요구했지만 사측이 원청인 KT가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아 비용이 없어 배치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KT에서 비용을 준 게 없어서 우리가 그걸 비용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 들어 사측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바뀐 건 없었다고 합니다. 안전관리자도 없고 펜스 치면서까지 작업하는 데도 없고요. 우리 현장에서는 지금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청업체 측은 관련 법과 KT의 지침에 맞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업무 지침에 따라가 적용하겠다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KT는 하청업체의 안전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하청업체 확인 결과 노조가 안전관리자 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청과 하청이 서로 안전 의무를 떠넘기는 사이 노동자가 숨진 안타까운 사고. 노조는 정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라는 취지가 제대로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는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김 씨의 남겨진 가족은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돈 얼마 아끼려고 했다가 생목숨 사람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최근 포항 지역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불법 중개 행위가 있다는 민원에 따라 포항시가 지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무등록 중개나 일명 떴다방이라 불리는 이동 중개업소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해서 들어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경찰과 세무서,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10명의 합동 지도 단속반을 꾸려 불법 중개 행위나 무등록 중개 행위,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중개 행위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 1년간 전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대구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을 소위 낙하산 인사들이 좌지우지하면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데요. 관련 조례가 3년 전에 발의됐지만 대구시의 반대와 대구시 의회의 무책임한 태도로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전합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가 예산이나 사업 계획 같은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발언도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노사 갈등을 줄이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서 2016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 10개 시도에 도입됐습니다. 대구시의회에도 지난 2018년 관련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대구시 산하 공기업과 근로자 80명이 넘는 출연 출자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조례안대로면 대구도시공사와 대구의료원 등 8개 공공기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대구시 요청으로 심의 자체가 유보된 채 3년 넘게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해 줄 정도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집행부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기상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상위법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이거 상정을 안 한 거죠. 대구시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선임을 의무화한 상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영권을 침해하고 공기업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종사자들은 오히려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낙하산 인사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거라는 겁니다. 내부 사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이사회는 현 상황에 대한 대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노동이사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일방적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가 될 것이므로 대구시와 시의회가 논의 자체를 하지 않자 시민단체는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구 시민 원탁회의에 의제로 올리려는 겁니다. 내년 7월 이대로 8대 임기가 만료되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주시가 하이코 활성화를 위해 전시장 증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증축 규모는 전시장과 편의시설, 주차장 등 8천여 제곱미터로 295억 원을 투자해 2023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하이코 전시장이 2천여 제곱미터로 턱없이 부족해 전시행사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에이펙 정상회담 유치를 위해서도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하이코는 적자로 인해 경주시가 매년 20여억 원의 시비를 지원하는 데다 인근 포항과 울산에도 전시 컨벤션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시설 확장으로 적자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극소수에게만 제공되다 보니 활동 지원사가 퇴근하는 야간에는 상당수 중증장애인들이 나홀로 방치되곤 하는데요. 중증장애인들은 매일 밤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인 36살 송정현 씨는 양팔과 다리를 혼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송 씨가 집에 도착해 바닥에 눕기까지 걸린 시간은 10여 분. 휠체어에서 내리기 위해서는 리프트 기구와 활동 지원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 씨에게는 머리를 감거나 물을 마시는 일도 혼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퇴근하시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쌤들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물 한 잔이 저한테는 생명수에. 송 씨처럼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대부분의 중증 장애인은 화장실을 대신해 기저귀를 착용합니다. 활동 지원사가 없는 밤 시간에는 대소변이 찬 기저귀를 10시간 넘도록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변에 본체로 있어야 되니까 안 되니까 그 샌드 없는 시간이 저한테는 엄청난 고통이고 그냥 고문받는. 피부 습진과 고열, 그리고 수면 장애까지 겪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가 출근하면 송 씨는 빨리빨리를 자주 말합니다. 기저귀를 빨리 벗겨달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엉덩이가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송 씨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지원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떼약볕 아래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진짜 아파갖고 뒤집어지게 한숨 안아줍니다. 그때 말도 못했습니다. 저보다 힘들어요. 그만이니까요. 올해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거주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해당 항목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결국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거주 기간 점수를 배점해서 이제 이게 반영이 된다면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없어져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포항시에서는 13명의 중증 장애인에게만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해당 지원에서 배제되는 중증 장애인은 매일 밤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주 IC와 시외버스 터미널을 잇는 강변로 종점부 인근에 경주시가 180억 원을 들여 황남 공영주차장을 2023년까지 조성합니다. 황남 공영주차장은 오는 11월 개통을 앞둔 강변로 연계 사업으로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난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황남 공영주차장을 출발지와 종착지로 한 관광 셔틀버스를 도입하고 황리단길을 오가는 소형 전기버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안동 방문을 두고 불거진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예안 비하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 반발에 이어 어제 분노한 지역의 유림 어르신들이 공개 사과하라며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400여 년 역사의 안동 예안향교 유림들이 피켓을 들고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국 성리학의 본거지 예안 지역을 모욕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이 불씨를 당겼습니다. 이재명 그분은 안동이 아니고 예안 출신이라서 그렇게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안 향친회 소속 유림들은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인 향약의 효시 지역인 예안을 비하하는 발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막말이라며 김재원 위원에 대한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향교의 향약이 예안향교로부터 만들어졌고 유명하신 태계 선생이 태어나신 곳이기도 하고 그 이외 명인 석학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국회의원이 그런 그 망발을 하는지 저는 정말 우리 예안향 전체가 분노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안동 M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논란의 발언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인이 농담조로 한 이야기를 오해를 살 수 있게 본인이 잘못 전했다며 지역에 찾아가 사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거 때 도와주신 분들한테 인사드리러 갔다가 안동에 몇 분들이 약간 농담 삼아 저한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옮기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조만간에 가서 그 어르신들께 깊이 사과드리려고 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북의 광역 기초의원 51명 가운데 가반이 넘는 26명이 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격변의 시기에 강한 정치인, 경북의 아들 이재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세상을 열어줄 철학과 가치를 지닌 지도자로 이재명을 적극 지지합니다. 전남과 전북에서 이낙연, 정세균 후보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 선언이 일부 나오긴 했지만 대규모 지지 선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울릉도 정주환경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최대 현안 사업인 사동항 3단계 건설과 일주도로 3단계 건설이 본격 추진됩니다. 울릉구는 올 하반기 안에 사동항 3단계 타당성 기본 구상 용역을 시행하고 일주도로는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사동항 3단계 건설 사업은 사동항 외곽시설 1000m 연장과 10만 톤급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전용 부두 건설이 주된 내용이며 일주도로 3단계 건설은
월파나 낙석으로 인해 자주 통제되는 5개 구간을 정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재단이 조사 중인 경주 탑동 유적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삼국시대 인골 중 최장신에 해당하는 180cm의 남성 인골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 인골은 삼국시대 무덤에서 발굴된 평균 신장 165cm를 훨씬 넘어 형질 인류학적, 병리학적 연구를 통해 피장자의 직업군과 당시 생활상 등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덜 덥겠습니다. 현재 특보 상황 보시면 경주에서는 폭염경보가 폭염주의보로 완화가 됐고요. 포항에서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과 영덕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곳곳으로는 가시거리가 1km가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경주에서는 20mm 안팎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오늘도 곳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 27도, 포항과 영덕 29도, 경주 32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별다른 비 소식 없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계속해서 바다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여전히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비를 끝으로 장맛비는 모두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